네, 안녕하십니까.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김수정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교 시간 대상 마음톡톡 프로젝트 영유아 대상 무럭무럭 프로젝트 설명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설명회는 주 마음알지 윤치현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음알지 대표 윤치연이라고 합니다. 먼 날씨에 수고가 많으시죠? 휴가는 다녀오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어, 첫 시간에는 교사 마음 상태 검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바로 이어서 영유아 발달 검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저는 원래 심리학을 공부하고 또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대학에 있다가 조기 은퇴하고 그 마음알지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자, 먼저 교사 마음 상태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성인들의 우울이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되고 있죠. 코로나 직전에는 5% 정도 됐는데, 코로나 직후에 23년 통계를 보니까 7.3%로 증가했고, 또 특히 요즘 보육교사들의 고용 불안 등 이런 불안을 경험하는 교사들의 어, 수가 34%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직무 스트레스도 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좀 시간이 없어서 그 유튜브 영상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는데 옛날이 아니죠. 7월 중에 어, 뇌 발달 문제가 있는 아이의 거기 학대하는 사건이 있었죠. 얼마 전에 YTN 뉴스에도 나온 적 있는데 참 이러한 것들은 그 보육교사들의 마음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육교사의 그 마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교사들이 현재 우울한가, 불안한가, 스트레스에 취약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들을 위한 마음 상태 검사를 개발했는데요. 이것은 다 스마트폰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고 실시하게 되면은 바로 어, 그 자리에서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였습니다. 그 심리 검사라 하면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 상태,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도구인데 어, 심은 마인드고 리는 스피릿인데 우리 마음과 정신을 측정하는 그런 도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저는 심리 검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음 상태 검사는 교사들의 그 우울과 불안과 스트레스, 특히 요새 강조되고 있는 용어 중 하나가 회복 탄력성인데, 이 회복 탄력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 생활에 부적응하거나 부적응 위험이 있는 교사들의 심리 부적응 상태, 스트레스 상태 등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사들을 위한 특별한 상담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도 이런 서비스도 특히 우울, 불안, 스트레스 심한 보육교사들은 상담 지원이 제공됨으로써 보육교사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첫 번째 신뢰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검사라고 해도 거짓말 반응을 하게 되면은 그 검사를 믿을 수가 없죠. 그 신뢰도가 있고 종합 척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심리 부적응 척도, 스트레스 척도, 회복 탄력 척도 그 총 85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 우리 마음 상태를 부정과 긍정으로 이렇게 구분했는데, 먼저 부정 마음에는 심리 부적응 종합 척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울과 불안과 분노감, 이걸 측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스트레스는 그 인지 반응, 생리 반응, 신체 반응,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가 어떤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 척도는 회복 탄력성인데 생활 만족, 감정 조절, 의사 표현, 문제 해결, 대인 관계, 긍정성. 이건 긍정 마음이죠.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어떻게 쉽게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신호등 해석법이라는 해석 방법을 제가 고안을 했습니다. 신호등에는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이 있듯이 우리 마음 상태도 이런 세 가지 색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런 영역들은 어, 어떤 중재, 상담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과 관심과 그다음에 정상군, 즉 빨강, 노랑, 초록색은 정상 분포 곡선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정상과 비정상은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이게 표준 편차인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 표준 편차를 벗어나면 비정상군으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응답 신뢰도에서는 70 지점수에서는 70 이상이 되면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낮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부정척도에서는 70 이상이 되면 그 위험으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긍정척도에는 이제 점수가 떨어지면 문제겠죠. 그래서 이 30 이하이면 빨간색 위험으로 이렇게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를 하게 되면은 영역별로 그래프가 나와 있죠.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먼저 제일 먼저 보시면 좌측에 비일관성이라는 부분이 있죠. 비일관성, 신뢰도죠. 금방 말씀드렸죠. 지점수가 70 이상의 빨간불이 나고 있죠. 이 경우에는 응답자가 검사를 어, 신뢰롭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 검사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 후에 다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일에 T점수가 70 이하인 경우에는 이 검사를 제대로 어, 수행했다고 판단하고 그 결과를 받을 수가 있죠. 받아들일 수가 있죠. 먼저 이 종합척도에서 심리 부정 척도에는 우울과 불안과 분노가 있다고 했죠. 딱 보니까 지금 뭐가 빨간색이죠? 우울이 빨간색이죠. 그 우울은 지금 취약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다른 것은 다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 성격 특성은 뭐냐면 A타입, B타입을 말합니다. A타입은 경량심도 강하고 조급성도 강하죠. 꼭 일을 정확히 수행해야 되고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가 있어요. 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기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지금 경쟁심이 너무나 강하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선생입니다. 이해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긍정 척도의 회복 탄력성에서는 지금 문제 해결하고 대인 관계가 위험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프만 보더라도 어떤 영역에 문제가 있는가를 파악할 수가 있고, 이것을 이렇게 누구든지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 신뢰도는 70이 넘었잖아요.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은 이 점수에 대한 해석입니다. 검사 업무량에 일관성 있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른 척도 점수를 해석해 주의해야 하며 재검사가 필요함 이렇게 나와 있죠. 한 번 더 말씀드렸죠. 이런 것이 그대로 해석이 다 돼 있고 자 먼저 부정척도에서 심리 부적응 척도 지금 이 두 개는 지금 관심이죠. 이게 종합척도인데 이 심리 부적응 척도라는 것은 우울과 불안과 분노의 합산 점수를 말하죠. 지금 이 전반적인 심리 부적응 상태는 지금 관심 영역이라 볼 수가 있고, 스트레스는 지금 정상이죠. 성격 특성도 지금 관심이죠. 이게 종합척도를 말한 겁니다. 자, 회복 탄력성은 지금 이것도 관심.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 이것도 이제 개별적으로 다 이제 해석이 다 나와 있죠. 금방 그래프 본 것처럼 우울이 지금 70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울이 뭐냐면 슬픔, 죄책감, 흥미상실, 불행감, 자살 충동, 무가침감, 이런 정신병리 상태를 측정하고 이런 우울 척도 점수가 상승할수록 자신과 주변 세계와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신념과 태도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잘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선생님은 어, 좀 우울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불안은 괜찮죠? 분노도 괜찮고, 음, 스트레스도 그렇게 이제 정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자, 성격 특성에서만 좀 경쟁심이 조금 강한데, 어, 이런 경우에는, 어, 공격적이고 경쟁적이며 흥분하거나 화를 잘 낼 가능성이 크고, 스트레스에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성격에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 회복 탄력성 겸 이제 긍정척도죠. 다른 것도 다 괜찮죠. 생활 만족도 괜찮죠. 정상이고, 감정 조절력도 괜찮고, 의사 표현은 관심이니까 괜찮죠. 빨간색이 아니니까. 자, 그다음 문제 해결도 괜찮고 대인 관계 괜찮고 아니죠. 이게 문제 해결 대인 관계는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 해결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황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여 해결하는 능력이 아주 부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대인 관계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해 불행감이 심할 수가 있다. 네, 지금 이 두 가지 영역은, 어, 상담이 필요하죠. 근데 모든 교사들 상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 솔루션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울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긍정 마인드를 어떻게 세팅하면 좋을까? 어떻게 감정 조절할 것인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만한 대응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솔루션을 각 영역별로 10가지씩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씩 제시를 하고 있고 어, 결과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쫓겨서 지금 팔팔이 나고 있는데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개인별로 이런 결과 보고서가 출력이 됩니다. 폰에서 다 볼 수가 있고 기관에서는 이게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 센터에서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금방 설명했던 자료들이죠, 이게. 쭉 그대로 지금 다 나오고 있죠. 그리고 솔루션, 금방 말씀드린 솔루션 80가지가 쭉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고 또 이런 내용은 이제 유튜브로도 또 올려놨어요. 짧게 2분씩 요약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유튜브를 좀 보고 자기 문제를 조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하다고 생각이 되는 교사들은 어, 이런 그런 교사들을 위한 상담 지원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제도를 이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떤 교사를 낙인 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사 자신이 자기 스스로 알고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서 어, 자기 보육교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개발된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저는 이러한 기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교사들의 정신 건강에 증진이 되고 또 교사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업무 효율성 향상이 되고 또 교사 자신을 또 업무에 대한 만족감,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 서비스를 저는 마음 건강 상담 서비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빨리 지금 시간이 좀 벌써 지났는데요. 교사 마음 상태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럼 나중에 다 마친 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어쩌면 이게 더 관심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024년 발달 상담 무럭무럭 프로젝트
진행하게 되는데 1차, 2차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총 2,000명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폰에서 다 실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됐습니다. 음, 음,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는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하고 난 후에 아이들의 발달 지연, 특히 언어 발달 지연 문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이것은 지금 많은 발달 센터에서 센터장님들의 그 의견인데 정말 많이 지금 증가했다고 그냥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아이들, 발달 지연 아이들은 음, 단순히 발달이 느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장애 때문에 발달이 느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조기 발견해서 적절한 양육과 교육과 치료를 장호하게 되면은 아이가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장애가 예방이 되고 또 치료 개선 효과가 70% 이상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아이들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검사가 아니라 발달 검사와 정생동 검사와 특히 발달 프로파일 분석, 임신부터 현재 어떻게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 환경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특히 심리 검사는 신호등 해석법을 통해서 아이들의 발달 문제를 찾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등 해석법에서 특히 빨간색으로 되는 아이들은 발달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거죠. 어, 파란불, 노란불은 괜찮죠. 그런데 이제 빨간불로 체크된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한 다른 육아종합지원센터도 하고 있는데 8% 내지 10% 정도가 이런 아이들이더라고요. 지금 동네 육종에서는 어떤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아이들을 조기 발견해서 부모 상담도 하고 부모가 어떻게 이런 아이를 양육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육종 홈페이지에도 공고된 것처럼 그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시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은 8월 13일부터 8월 27일까지. 자, 진행 과정을 보면 신청된 그런 부모에게는 문자로 어, 이런 코드가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코드에 기초 자료를 입력하게 되면 어, 나중에 이 검사는 어떤 검사인데 어떻게 실시하면 됩니다. 음성 안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검사를 다 하게 되면 이번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부모들이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이 검사 결과를 알고 싶을 때는 육종센터에서 이것을 검사 결과를 다운로드해서 어린이집에 보내드리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우리 마음을 알지 법인에서는 어, 빨간색으로 된 즉 발달 위험이 있는 아이들, 고위험군들은 어, 저희들이 또 육종에 안내를 해서 상담을 받도록 그렇게 어, 안내할 겁니다. 음. 그렇다면 막 세 가지 검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검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달 검사입니다. 발달 검사에는 영아하고 유아가 있습니다. 어, 우리 법적 기준은 3세 이전이 영아고 3세 이후가 유아인데 학자들은 영아 유아를 만 2세로 그렇게 정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절충해서 30개월 이전은 영아 검사로 그리고 30개월 이후는 유아 발달 검사로 이렇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화 시켰어요. 생년월일만 집어넣으면은 30개월 넘는 아이들은 바로 유아 발달 검사로 넘어가도록 돼 있고 30개월 이전 아이들은 그냥 영아 발달 검사로 넘어가도록 돼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지금 발달 검사가 이번에 2 업그레이드 됐는데 지금 인지, 언어, 사회정서, 기본생활,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이렇게 6가지 영역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개월 넘는 아이들은 발달이 아니라 사회성 기술 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또, 두 번째가 정서 행동 검사인데, 정서 행동 검사도 30개월 기준으로
30개월 미만은 영아, 30개월 이후는 유아, 이 정상행동 검사로 구분이 됐는데 정서행동 검사에서는 주로 기질, 불안, 부주의, 과잉행동 충동, 그다음에 상동 고집, 언어 의사소통, 또래 상호작용 문제, 이런 영역들을 측정할 수가 있고 특히 유아인 경우에는 스마트폰 과몰입, 과다 사용 이런 영역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이것도 검사를 하게 되면 이 프로파일만 보더라도 이 아이가 어떤 영역에 문제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총 1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첫 번째는 발달 검사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인지도 빨간색, 언어, 사회정서, 기본생활, 소근육 전체도 지금 빨간색이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상담 대상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43개월인데 인지는 35개월, 언어는 33개월, 1년 정도 떨어지고 있죠. 어릴 때 그 1년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 차이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상담 대상이 됩니다. 또 이것도 부모들이 다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인지행은 뭘 측정한다. 그리고 현재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고 또래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다. 비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현재 지금 35개월이니까 35개월 수준에는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가 다 나와 있죠. 언어 영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섯 가지 다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정서 행동 검사도 음, 여기 보면 실루도 나와 있죠. 이런 경우에 믿을 만해요. 보시면 이 결과가 빨간색이죠. 기질, 부주의, 주의 산만이죠. 과잉행동, 충동, 과잉행동, 공격성, 언어 소통 이런 굉장히 많은 영역이 빨간색이 지금 돼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상담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것만 보도 알 수가 있잖아요. 또 세부 분석이 다 나와 있죠. 이렇게 이것만 쭉 읽어봐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 마음 상태와 비슷하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이 교사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또 교사들이 이것만 보더라도 그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게 이제 발달 프로파일이라고 있죠. 예를 들면 임신 중에 유산 경험 있느냐 없느냐, 어떤 임신 중에 어떤 질병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어, 발달 정보가 있어야 상담이 이루어지죠. 특히 여기에서는 가정 환경과 그리고 어릴 때 발달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이런 여부들을 쭉 파악을 해서 이 자료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금방 말씀드린 신호등 해석법을 통해서 빨간불, 노란불, 그다음에 초록불 이렇게 표시되도록 프로그래머를 했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빨간색으로 좀 위험군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6종에 넘기면 6종에서 이제 부모 전문가 상담을 원하는지 안 하는지 원하는 경우에는 우리 이제 기관과 연계해서 우리 전문가가 일정을 조정을 해서 가능한 한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 전화 연락이 안 간 분들은 정상인 거예요. 괜찮고, 전화 간 분들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면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검사 결과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가정에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있는데 문제 행동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겠는가, 또 부모는 어떻게 역할을 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서적이라든가, 특히, 이번에는, 어, 이런 내용을 거기 보고서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 보고서에 클릭하게 되면 바로 제 인스타거든요. 인스타로 넘어가서 발달에 관련된 솔루션을 다 볼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정생능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생능 문제 솔루션 이것을 다 볼 수 있도록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어, 자세한 그 결과 보고서뿐만 아니라 이런 인스타로 바로 연결해서 부모들이 양육하는데 그 지침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마치게 되면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발달 문제를 조기 개입함으로써, 어, 그 조기 개입이라는 것은,
상담과 치료죠, 교육이죠. 하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를 이해하고 또 부모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또 뿐만 아니라 영유아들이 기관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 센터와 군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인 것 같아요. 음, 아이들도 행복해야 되지만 교사들도 행복해야 되고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도 행복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 교사 전문가는 교사들에게 어떤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하고 저 센터가 되겠죠. 또 교사는 부모에게 어떻게 발달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전문가와 부모는 서로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기관은 꿈과 사랑, 행복을 나누는 그런 기관이 되고 그리고 가정은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저에게 짧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제가 속사포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자유스럽게 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응? 네. 질문 없으세요? 너무나 제가 빨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30분 만에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서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원하시면은 이 PPT 자료를 원장님들께 다 공유를 할게요. 그래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은 PPT 자료를 좀 보시든지 그리고 원장님들의 질문 사항을 요약을 해서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께서 정리해서 이것도 파일로 보내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음, 그냥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 또 원하는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쩌면 또 이 영상도 다시 공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질문 없으신가요? 네. 네,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아마 갑작스럽게 어떤 걸 질문하지 고민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희 센터 대표 메일 또는 업무 연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적절히 신속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시 정각부터 센터 홈페이지에서 본 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댓글창을 통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만족도 조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동래구 관내 질 높은 보육을 위해 애써주시는 원장님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